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요즘 지수 흐름 좋습니다. 코스닥이 아마 내일쯤이면 900선을 넘을 것 같은데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지수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매매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도 항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글로벌 증시 한번 봅시다. 글로벌 증시도 크게 뭐 이상이 있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 자, 내일 승부주 보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승부주 간단히 복귀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다들 잘 하시겠죠. 오늘 레이크 머트리얼즈 시가 4%가 출발됐군요. 고가 9%, 밥값 정도 주는 수준, 그렇게 밖에 안 된 것 같군요. 피코그램은 시가에서 바로 미끄러졌군요. 별 재미가 없었고, 사마하고 조1 알림문을 보자 라고 했는데 사마는 오늘 모습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미끄러졌지만은 고점은 12%까지 올라갔다. 손절폭 5%까지 깨지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군요. 이런 경우라도 음봉을 비칠 때는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는 잘라 놓고 보합을 다시 돌파할 때 들어온다든지 시가를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음봉을 치고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바쁜 직장인들이라 손절폭 5% 잡고 한다고 하지만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항시 이런 점들은 잊지 마세요. 조일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뒤따라서 올라갔군요. 조일은 그래도 사마가 우선이었겠네. 그죠? 1승하고 넥스트 칩 봅시다. 아침에 파동을 일찍 줬죠. 1승은 시가 3%에서 14%까지 갔으니까 10% 뛰기 수익은 딱 나오는 딱 그런 구조였네. 깔끔하게 일찍 마무리 짓는 깔끔했습니다. 넥스트 칩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 칩은 오늘 뭐 상당히 좋았죠.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뭐 상한가는 못 말아주었네요. 그죠? 28%까지 올랐군요. 시가 7%에서 저가가 6%, 시가 7%에서 살짝 찍어주고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이제 파동을 크게 줬죠. 이런 점은 참 좋았다. 오늘 낮에 매매하고 있는데 소대 프로젝트 회원 중에 한 분이 넥스트 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좀 끌고 가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했는데 오후장 역시 파동이 크게 일어나는 건지 오늘 넥스트 칩 하신 분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바이오메다 한번 볼까요? 시가 2% 출발했군요. 이것도 깔끔했네요. 그죠? 시가 2%, 고가가 12.5%, 딱 10% 뛰기 근처, 10% 뛰기 수익 딱 챙길 수 있는, 그죠? 이것도 나쁘지 않았네요. 8%를 먹든 9% 먹든 10% 먹든 딱 파동이 일어났을 때 탁 챙겨 먹는 이런 거,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다음 코스모 화학을 보되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 화학 자체는 오늘 그렇게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네.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흐름이 양황이 이어진 것 같아요. 시가 1%에서 보합까지 밀렸다가 6.8%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았죠.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라 그랬는데 이날짜에 우리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 잘 들어간 종목들은 웬만한 급등주보다 좋은 수익을 준단 말이지. 윤성 FNC 한번 봅시다. 윤성도 나쁘지 않았군요. 시가가 보합이 시가가 좋았네요. 보합 출발 7%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오늘 백강산업은 뭐 난리도 아니었죠. 자, 시가 1% 출발해가지고 시가도 좋았습니다. 시가 1% 출발해가지고 오늘 몇 프로입니까? 상가 근처까지 갔죠. 시가 1.4% 플러스 27%까지 올라갔네. 고점 잘 놀고 있었는데 이제 상가를 5장에 한번 갈거니 말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 하나 틱 나오면서 횡령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백강도 우리 해무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챙겨라. 항시 수익을 크게 줄 때는 자꾸 챙겨버려 태라. 잘 챙겼겠죠. 그분들도. 백강산업은 오늘 잘 아마 들고 이렇게 손해보신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GRT하고 은티가 한번 봅시다. 큰 폭으로 안 갔지만 그래도 뭐 힘은 없네요. GRT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은티가 한번 봅시다. 시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했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 1% 출발했는데 오늘 플러스 5.0%가 고점이거든요. 시가 1% 출발할 때는 이런 건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되죠. 않고 언제 손을 대야 되냐? 이렇게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에 손을 대야 되죠. 왜냐하면 시가 1%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키워드는 양봉 매매 아닙니까? 이어가던 양봉을 이어가줘야 되는데 아침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왔던 것은 불안한 거죠. 그럼 시가부터 마이너스 공략한다? 아니죠. 마이너스 시가 마이너스 1% 잡을 때 음봉으로 쭉 뜨리지 누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놈이 올라갈까 라고 확인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색깔이 바뀌는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는 반드시 양봉으로 바뀔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나라셀라하고 라이오 금텍은 큰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종평을 보면 다 무난했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사마 쪽도 좀 좋았고 레이커도 나쁘지 않았고 일성하고 넥스트 칩도 좋았고 메타도 좋았고 코스모 화학은 신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좀 좋았을 것 같고 윤성도 좋았고 백강은 네어바이였고 다 나름 평탄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참 할만한 게 없는 시장이라 될 수 있으면 내일 종목은 새롭게 이슈가 나오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시간에서 보면 신라 SG, 동원 수산주들이 강세를 띄우고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이유는 다 비슷하죠. 정부에서 주고도 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수산업자들을 살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 하지만 이거 보시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국내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이런 것이 투심을 자극했겠죠. 즉 뭐 소금도 인산가처럼 소금 같은 것도 사재기 현상이 막 일어날 정도로 많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신송홀지스나 이런 애들 마니까 FNG부터 시작해서 쭉 오염수 관리도 해놨지만 별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수산주들이 좀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막 승부다 하면서 시가가 높을 텐데 둘 다 신라 SG하고 동수산 막 덤비대는 매매는 좀 조심들 하시고, 예상외로 얘들의 모습이 좋다면 이 두 놈을 신라 SG와 동수산 놔두시고 그 밑에 동생들 CJ 시푸드나 한성기업 이런 애들 가시고 짝짓기 매매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항시 소문난 잔치는 항시 먹을 것이 없거든요.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해 놨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종목은 사실은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내일은 좀 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 어떠한 종목을 하면 종목을 몇 종목을 하지 마시고 한두 종목 집중을 해서 하셔야 합니다.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항시 종목을 단출하게 비중을 싣고 단출하게 승부는 굵게 짧게 매매 끝. 오후에는 운동하고 산책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하면서 하루 마칩니다. 돈이 안 된 사람들은 아침에 조금 벌었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오후쪽에도 열심히 합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아침에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또 마이너스. 이 끝없는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의 특성은. 그리고 조급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아이톡시부터 보죠. 내일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톡시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벌써 2023, 21, 29 몇 년 전에 정제된지는 모르겠군요. 내일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관심 있게 한번 대응을 하시고, 살아나면 또 승부를 봐야 되겠죠. 이쪽 애들은 기술주로 한번 봅시다. 인상가는 30분 단위가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염수 관련에 대해서는 가장 시초를 끄는 종목이었고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노란데 시간이 2.2% 올려 놓았어요. 수산주 애들 움직이니까 자기도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단일가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2-3일 본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이저셀은 내일 이것도 저것도 시장이 버리버리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현대바이오처럼 말입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도 좀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현대바이오하고 레이저셀은 같이 봅니다. 인상가하고 두 종목 다 양봉을 추구해야 되니까 음봉 때는 그냥 봐야 되죠. 손대지 말고. 기가 나고 외국인 놈을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것만 참 좀 해주시고요. 레이저셀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보셔도 돼요. 음봉 때 꼬리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톡은 한번 봅시다. 요즘 사무통은 제가 타이밍이 참 안 맞아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타이밍을 좀 안 맞아가지고 놓쳤는데, 자, 오늘은 조금 반등을 주다가 내려왔죠. 8%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종가상 0.9%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죠. 그래놓고 시간에는 2%를 올려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2% 올려 놓은 상태에서 내일은 만약에 가준다면 이제 기술주로 다시 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내일 좀 보시되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 며칠 동안 참 많이 샀군요. 원바이오 좀 봅시다. 원바이오는 이제 시간에 4% 정도 올라죠.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뚫지는 못했죠. 4% 올랐으면 2430원이면 내일 이 정도 돼서 이제 출발될 거 아닙니까? 자, 진성으로 달려 뺀다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기관이 22만 9천 주를 넣은 것도 아무것도 안 넣고 있다가 오늘 처음 넣었거든요. 이런 건 의미가 있다. 외국인도 44만 주도 넣었고 오늘 오름폭은 4%짜리거든요. 4%. 물론 오늘 고점은 9%까지 갔습니다만 둘 다 물량을 제법 넣었어요. 자, 내일 추가 승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보죠. 우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양은 시간에 1.7% 올라 있습니다. 형태가 지금 보면 약간 비슷비슷하죠. 이놈도 느닷없이 기간이 20만 주를 넣었어요.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는 스타일의 종목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는 스타일이 기간이 손을 대면 잘 봐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즉 내일 큰 급등을 안 가더라도 요렇게 뭐 양봉만 좀 요렇게 해서 좀 해주고 끝나더라도 꼬리 좀 달아주고 끝나더라도 전고점은 하루 이틀만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 봐주시고 그래도 또 주식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시 분할로 좀 하십시오. 비율은 계속 진행했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도 뭐 좀 밀렸다가 올라간 모양인데 내일 또 도전하지요. 보유하고 계시면 우리가 비율을 이날짜 나갔죠. 이날짜 나갔나 그랬을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 내일 시간에 뭐 시가 높지 않을까요? 천천히 보면서 또 양봉을 추구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들어갔는데 수익을 안고 있다 한 5%나 안고 있으면 또 홀딩을 해야 됩니다. DR텍은 눌림을 한번 잡아 봐야 될 텐데요. 요즘에 눌림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흐름이 좋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화랑세를 띠는 분위기에서는 눌림이 힘을 좀 잘 못 써요. 그래서 DR텍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좀 봅시다. 조금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뭐 승부도 하고 넣을 뜻은 없어요. 일단 시가가 높지 않을 거니까 한 1차 정도 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음봉을 깨고 내려오면 그냥 파세요. 파시고 또 있다가 음봉을 안 내려오고 양봉으로 치우고 올라갈 때는 홀딩을 한다.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좋겠죠. 즉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뭐 크게 안 가더라도 양봉을 하나 여기서 유지만 대주면 된다. 그 다음에 상방 자가를 좀 깔아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자, EV 첨단 소재 오늘 저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 4% 정도 수익금밖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 잠잠했던 종목이 또 이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자는 의미에서 내일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나 들어왔다는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아직까지 0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내일 시가 1%대 잡혀가지고 진입이 되어 상승을 했는데 내가 수익을 한 5% 가지고 마쳤다. 그럴 경우에는 홀딩을 해야 됩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0.8% 올라 있는데 여기 5천
500원입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는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꼬리를 한번 탁 쳐주고 이렇게 멈추는 쪽으로 딱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보시죠. 이것도 DR텍이나 엑스게이트는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자, 이수화학이 지금 보면 8% 정도 올라 있어요. 뭐 속내는 그렇죠. 내일 이수 스페셜이 정지가 되니까 반대급부를 자기들이 한번 보겠다는 거겠죠. 오늘 기간도 한 95,000주 들어놓았네요. 근데 약간 이런 형태의 매매, 이해타산적인 매매는 많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문제는 이수화학이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런 형태의 이해타산을 노리고 종목을 선택을 해서 종별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는 몸이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왜냐, 아침에 땡 했을 때 탁 치켜주는 맛이 있어야 이게 수급을 확 땡기는데, 몸이 무거우면 아침에 땡 해서 올렸는데 탁 가지를 못해. 너무 무거워서. 왜냐, 아무나 무조건 시가 뛰었다고 해서 아무나 뛰어들지는 않거든요. 좀 본단 말입니다. 과연 수급이 들어올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좀 버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대요. 2차 수급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럼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몸이 가벼운 애들은 아침에 땡 하면 촥 끌어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몸이 무거운 애들은 좀 그런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이수 스페셜이 너무나 나름대로 많은 이슈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천천히 보시되, 한번 1파를 주고 한번 눌러줄 때, 한번 시가에서 한번 눌러줄 때 끝대를 1차 타점을 잡아서 한번 보자라는 전략이 쏙이 편치 않겠나, 간을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한무 팀들하고 소대 팀들은, 지금 상한무 팀들은 이수 스페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70% 수익권에서 챙길 분들은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승부를 보든지 상매매로 전환을 하든지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다 챙길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일부 분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가면 어차피 정지가 될 종목이니까 정지까지는 안 묵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정지를 먹게 되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남은 물량은 내일 모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이수를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0만원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보겠다는데 진짜로 40만원대까지 왔네요. 이수스펠은 참 수익을 우리가 참 많이 거둔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또 상 들어가고 또 70% 뭐 한 250% 상당히 좀 많이 먹은 종목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저희들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약 한 7%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것도 내일 흐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4,000원에 승부를 걸려고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흐름을 좀 지켜봤어요. 봤다가 4,100원의 여유를 더 줬죠, 제가. 그래서 4,100원을 돌파할 때는 다시 들어가자 이랬는데, 진입을 하고 바로 상가가 좀 풀어졌지만 우리가 4,100원에 진입 단가가 낮아 놓으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오질 않았더군요. 결국은 상가를 안착을 했는데 내일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뭐 인상가는 단일가 종목을 잘 안 하지만은 저희들이 또 이 종목 좀 의미가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는 뭐 큰 매매는 없었습니다만 덩어리가 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편안하게 매매는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백강산업 같은 거 보면 왜 고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챙기라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 챙기라 하는 일을 주식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일이 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5, 6%대에 놀고 있는 이 종목이 상한가로 가면 한 3%만 더 오면 상한가 갈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걸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야 되거든요. 챙겨야 되거든요.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이런 종목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가려면 여기서 바로 착 치기 세줘야, 여기서 마무리 지어버려야 오전 안에 끝내야 그 다음날에 힘이 있지. 이 정도까지 끌고 있는 종목이 이미 틀린 거죠. 12시 넘어갈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라. 확실히 이런 점 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은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잘 지켜야 되고 또 잘 해야 되죠. 자, 오늘 제가 목소리 상태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내일은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한 종목을 굵게 짧게 마무리 잘 짓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